총선 압승 뒤에 재판에 첫 출석한 이재명 대표. 근데 지난번 선거 전날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전 모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직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재판은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건가요? 오늘 묵묵부답, 물론 뭐 선거 전날 여러 사실상의 유세 성격의 메시지를 냈었던 이재명 대표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오늘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출구조사 이후부터 이재명 대표가 비교적 차분하고 뭔가 몸을 낮추는 듯한 모양새가 있는데, 이게 뭐 마치 비교를 하자면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어제 곧바로 뭐 서초동 검찰청, 대검찰 찾아가서 여러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차분하고 몸을 낮춘 자세,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 가진 자의 여유겠죠.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본인 출두하면서 느꼈을 것이 선거는 이겼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즉 사법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예. 왜냐 아침에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갔다가 바로 또 재판에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변한 게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워낙 거대 야당의 이제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칫 국민들에게 오만하다라는 이거 비춰지면 또 태세가 완전 바뀔 수 있거든요. 뭐 얼마까지 이걸 유지하느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과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당의 어떤 도움을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경쟁 관계도 이제 별로 아닌 형성이 돼버렸고, 그런 어떤 여유 속에서 일단 당에 있는 의원들을 앞에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번에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투표에 들어오면 아마 논란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조국 대표는 마음이 급하죠. 본인이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지금 배당이 됐기 때문에 예. 언제 결정 날지 모르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빨리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어떤 이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뭐 첫날부터 지금 대검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일 지금 이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결국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을 묶어두기 위한 정책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재판이 총선 다다음 날 오늘 진행이 됐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뭐 위증교사 혐의는 작년 10월에 기소됐다니까, 재판에 넘겼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 김문기 차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국토부 압박, 뭐 이런 여러 혐의건에 대해선 재작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사실 1심 재판이 늦어지는 것도 여러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 화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 같은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이 돼도 다음 대선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물론 뭐 총선에 앞서겠지만 본인 재판 관련도 염두에 두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승리는 또 정치적인 승리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형사 사건이 있는 것도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합이 돼 있는 뭐 대장동 사건이나 뭐 백현동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유죄 확정,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피선거권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질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또 반대의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든가 위증고사 혐의의 재판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여준다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는 정말 압도적으로 막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면 어쨌든 유무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상관없이 대선 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거다. 이거는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로 병합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1심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예.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대선이 2027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고 3년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뭐 중론이기도 한데 특히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다음 대선 특히 이제 본인 사법 리스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더 가까운 두 혐의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금배지를 달게 된 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대장동 변호사도 알려진 서대문의 지역구 김동아 당선인은 한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도 지금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그 재판정에 불러 세우는 것부터 해서 4월 10일 선거인데 야당 제1대표를 4월 9일 날 하루 종일 재판정에 굳이 불러야 했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좀 정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충분히 좀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 없을 겁니다. 거의 뭐 브라질에서 룰라를 구속시킨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들으셨던 얘기가 이 얘기고 전지현 변호사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 재판 길 열었다고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2년 9월에 기소했는데 아직까지 결론 안 내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실형 선고 났는데 일반인 같으면 다 법정 구속시켜야 되는데 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 안 시켜가지고 선고 나오게 했는지 예. 저도 그거 법 재판부에다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민주적인 통제라는 말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권력이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라면은 예. 민심은 그 파도고 그다음에 사법부는 나침판 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권력 잡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방향 마음대로 정하려 그러면은 잘못 갈 수 있다는 거. 김동아 당선인은 지금 당선돼서 한창 기분이 업돼 있겠지만은 좀 부자 몸조심해야 될 때라.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한창 겸손하게 조심하고 있는데 본인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성민 비서관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총선 전날에 제1야당 대표, 원내 제1당의 대표를 법정에 세운 건 충격적인 장면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헌정 질서에 대해서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 항상 재판에 출석하면서 뭐 오라가라 했을 때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왜 재판부에 비판 안 하냐고, 왜 검찰 비판하냐고 해서 그런 비판을 오히려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재판부 얘기는 꺼내지 않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3월에만 5번, 4번 출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 장면을 초선에 김동아 당선인, 법조인인 김동아 당선인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시게 되면서 사실은 100% 이 선거운동에 집중하지 못했던 게 아마 당에서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실제로
자기가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저 대신 해달라, 여러분이 이재명이 되어서 해달라, 선거운동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당부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결국에 검찰의 기소 때문에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것이 선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풀파워로 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던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예. 저도 그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곳곳에서 지원 유세를 아마 와달라고 했을 거고 접전지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접전지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유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예. 결국에 재판 출석이라는 일정 때문에 본인의 원하는 만큼, 본인께서 원하시는 만큼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얘기와 함께 야당 당선인의 여러 재판부를 향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